네, 전해드린 대로 이 경찰이 서울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거 다른 사건과 달리 이건 좀 자해소동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순한 자해소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런 경찰관을 협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앞에 특수자가 붙어서 2분의 1이 형이 가중이 돼요.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관이 네. 다치기라도 했으면 이때는 3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예. 그럼 3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까지도 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가 이제 남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에 예.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가 적시가 돼 있는데요. 예. 감경 사유는 폭행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예. 때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찰을 향해서 어떤 흉기를 위협하거나 했다는 보다는 본인 자해소동을 좀 일으켰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네. 이걸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똑같이 법적 평가를 가져갈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상황을 보니까 이 남성을요, 경찰이 이제 달래기 위해서 치킨도 사주고 소주도 갖다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적절한 대응이었습니까?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그렇습니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이랬을 때에는 예. 지극히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경찰관이나 아니면 그 엄한 그 시민,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피의자 자체가 자해소동하다가 다치는 것도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의자 잘 달래가지고 소주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해당 경찰관들이 적절하게 그 직무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달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왜 흉기 난동범을 상대로 이제 강제 진압에 나서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좀 타인을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그게 향했다는 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사실 강제 진압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인력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중에 20명 넘는 인력이 경찰 특공대였어요. 그리고 강력계 형사들도 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주택가였고 본인이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뭘 사다 달라, 누구를 불러달라 이런 과정 중에 어쨌든 강제 진압의 가능성도 여차하면 열어뒀지만 예. 이 시시각각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진압하는 방향에 있어서 말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 진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를 네. 그 현장에서 가늠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건 당시요, 이 30대 남성이 갖고 있던 흉기가 8개 모두 주방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방용은 흉기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주방용이든 어쨌든지 간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범행에 쓰이게 되면 그것도 흉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게 네. 첫 번째로 네. 경범죄 처벌법이 있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에 단순한 흉기를 은닉하고 휴대하는 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예. 이렇게 경범죄일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니까 형이 낮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폭력행위 처벌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그 연이은 그 우발적인 범죄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또 희생되시고 굉장히 극도로 긴장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폭처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하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현재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네.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경우 구속영장이
네. 거부가 되나요? 아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뭐 증거를 인멸할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탄탄해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네.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거고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격리의 필요성은 이 부분이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로 지금 제압이 된 상황인 겁니다. 예.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뭔가 가족이 제대로 건사하거나 이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결과는 이제 천만다행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영상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우려되는 게 이 자해 이 동영상들이 금방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네. 보통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유통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그 망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공포심이 있는 그런 영상을 유통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이런 행위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일단 이번 사건은 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최근 한 달 사이 하루가 멀다고 흉기 난동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대책이 없을까요?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맥락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자극이 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신림역 여성 살인 사건도 예. 신림동 여성 살인 사건도 인근의 신림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혹시 모방한 부분이 있진 않은지 차용한 부분이 있진 않은지 네.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뭔가 타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내가 잠재해 있던 어떤 불만을 이 사회적으로 범죄 형태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질환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법 입원 제도랄지 아니면 양형 기준을 높여서 어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달지 이게 여러 예.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입원제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